네, 수요일 이 시간은 시장의 큰 그림을 좀 저희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투자증권 김수현 연구원과 함께 4월 시장 전략들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4월이 시작되자마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3월 말에 이제 공매도 재개부터 시작해서 뭐 상호 관세 이슈까지 그리고 정치적인 이벤트 이런 것들을 이번 주에 저희가 다 소화는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4월 시장 전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를 좀 듣고 싶네요. 네, 4월 시장은 코스피가 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재개라든지 아니면 내일 트럼프의 이제 관세 발표라든지 네.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정치적인 이슈까지 소화를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4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실적에 집중을 하면서 네. 강세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이벤트만 잘 소화하고 난다면 4월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주가는 좀 상승세로 보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면 뒤에서 좀 점검하겠습니다만 실적 전망이 그리 나쁘진 않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먼저 관세 이슈부터 저희가 좀 꼼꼼히 살펴볼까요? 상호 관세가 내일 나오면 시장에는 두 가지 의견입니다. 여전히 상호 관세가 나와도 관세 이벤트가 한 6월까지 질질 끌면서 시장을 좀 압박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상호 관세 발표되고 나면 리스크 좀 덜고 가는 거 아니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우리 김 연구원께서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저는 후자 의견에 좀 가까운데요. 네. 내일 트럼프가 발표할 관세 정책이 가장 센 수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국가별로 협상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투자를 더 늘린다든지 네. 아니면 뭐 미국산 수입을 늘려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충격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일 상호관세와 관련된 명확한 뭐 20%냐, 25%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게 나오고 나면 각국의 협상 여지에 따라서 거기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내일을 기점으로 조금 이 불확실성은 해소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관세가 부과되고 나면 미국은 물가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다.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관세가 이끄는 경기 침체 이슈,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 이슈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최근에 뭐 미국 GDP 성장률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물가 컨센서스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난주에 FOMC에서 페드가 한번 그 선을 그어준 게 저는 좀 중요한 네네. 마침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그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페드의 전망치인데 네. 그게 최근에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우려는 작게 보고 있고 특히나 관세를 활용을 해서 이걸 협상 카드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뭐 심리나 아니면 실물 경기 침체로 이끌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도 그러면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걸로 보십니까? 관세 부과하면 지금 당장 미국의 자동차 가격 올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러면 물가는 자극받지 않을까요? 사실 미국이 수입 네. 비중이 제일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여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간재 쪽 수출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비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다 때리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미국 투자를 끌어오는 유인으로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물가로 연결될 가능성은 지금보다는 좀 낮아 보입니다. 사실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최근에 나온 뭐 PCE 물가 지표나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사실은 상방이 좀 제한돼 있는 수치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난 이후에는 또 어떨지 몰라서 시장에는 불안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연구원님께서는 상호관세가 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결국 네. 미국 물가에서 중요한 건 에너지 가격이랑 집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 가격은 낮아지고 있고 집값도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가에 대한 충격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물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에너지 가격은 실제로 지금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70 이하에서 계속 놀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을 제한하게 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줄어들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보면 미국에서 약간 유동성이 빠져나와서 중국이나 유럽으로 가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로도 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최근에 보고서 보니까 유럽, 중국은 바닥을 좀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재정을 줄이는 나라들은
주식시장이 좀 부진하고 재정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주식시장이 되게 좋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재정 적자 목표를 높였고 네. 유럽도 재정을 계속 줄이는 기조였었는데 독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미국은 뭐 침체까지는 아니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워낙에 좋았으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림이고 네. 중국은 어쨌든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유럽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밸런싱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봐야 되죠? 우리나라는 재정을 그렇게 확 늘린다는 모습은 또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금 추경 얘기가 좀 나옵니다만은 미국에서 빠져나온 유동성이 국내로도 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네. 이렇게 리밸런싱이 네네. 진행되고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바닥에서 턴을 하는 국면에서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들보다 훨씬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주식시장이 제일 좋으냐면 글로벌 경기가 바닥에서 이제 턴을 하는 시점이랑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가 되게 좋을 때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주가가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따로 놔두고 워낙 미국은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글로벌이 경제가 조금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이때가 한국 시장은 가장 좋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의 포트폴리오 그 변화라든지 리밸런싱이 일어날 때 한국도 거기에 수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공매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들이 도리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동인이 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공매도 재개랑 네.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특히 코스피 200은 개별 주식 선물이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 선물을 매도를 하면 공매도를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지난 공매도 금지 기간에 그 거래량이 충분히 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외국인 수급을 이끌어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개별 주식 선물이 없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네.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하고 외국인은 큰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적 얘기 좀 해보죠. 당장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1분기에 지금 현재 증권사들에서 보고 있는 실적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코스피 올해 네. 일단 연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5년 순위 기준으로 한 204조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게 작년 8월에 243조 원에서 한 16% 정도 하향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1,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오면서 연간 컨센서스도 하향을 멈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분기에는 보통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서프라이즈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분기에 서프라이즈를 내면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올리면서 2분기 서프라이즈는 조금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2분기까지 더 잘 나와 버리면 3분기는 이제 컨센서스를 대폭 상향을 하기 때문에 네네. 시장 실적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표가 좀 나가고 있었는데 2025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 증권사들이 보고 있는 거죠? 네. 꾸준히 이제 3분기까지 올라가는 걸로 나오기는 합니다. 이걸로 보면 1분기에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나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앞서 대형 이벤트들이 좀 소화되고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이 발표되면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을 거다. 혹시 그 하나증권 내 하우스에서 가지고 계신 지수의 밴더가 있으십니까? 목표 밴더가? 저희는 상반기 안에 네. 코스피가 일단 3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안에 3천을 보시는군요. 네. 좀 긍정적인 증권사에서는 뷰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저희가 아마 제일 먼저 올렸을 겁니다. 네. 이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주가 지수가 이 하향되는 걸 못 뚫고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컨센서스 하향이 좀 저희가 기대하는 건 멈추는 걸 보고 있는데 네. 이럴 때부터는 주식시장이 좀 더 힘있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부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유동성도 늘고 있어서 실적으로 보나 유동성으로 보나 지금은 이제 코스피를 사기에 되게 적합한 시점이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때에는 네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간재, 수출주 이 비중이 되게 높기 때문에 시클리컬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크리컬 대형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네. 뭐 화학 쪽, 그러니까 네. 소재, 에너지, 그리고 산업재 이런 쪽에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화학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국하고 경쟁에서 뒤처져서 케미칼 회사들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업종들이 괜찮게 갈 거라고 하우스에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턴어라운드 할 때에는 네. 되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국에서 이제 경쟁에서 지면서 주가가 되게 많이 낮아져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에는 싼 애들 그리고 네. 많이 빠져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되게 주가가 탄력 있게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4월 전략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관세 때문에 반도체하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우려가 좀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지랑 이제 그간 실적이 굉장히 좋고 시장에서 상승세가 높았던 방산조선주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도 같이 섞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반도체랑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면 네.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메모리 현물가가 올라오면서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부터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오고 있어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투자 네네.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제 공백 동안에 관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게 좀 해결돼야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조선이랑 방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수출 이슈도 네네. 있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사실 이런 산업재들이 훨씬 플레이하기에 좋은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이 조선 방산 그다음에 기계 이쪽에서 점점점 매기가 퍼져나가서 뭐 운송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업종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은 그러면 저희가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확대하는 시기로 봐야 됩니까? 보수적으로 좀 보다가 4월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임해야 됩니까? 시장이 뭐 이번 주 정도까지 변동성이 높을 네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은 시장이 조금 더 이벤트가 해소된다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하나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수현 연구원과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